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금 전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수처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곽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예. 사실은 영장 실물과 기각 사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장을 청구했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독 영장이었는지 아니면 관련자들 여러 명에 대한 영장 청구였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독 영장 청구였는데 기각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이 부분을 만약에 고의로 숨겼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영장 청구였고 기각이 됐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다른 관련자의 혐의 소명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로 예를 들어 누락했다라는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냐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판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비판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그보다는 어떠한 영장이었는지, 즉 영장 청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단독에 대한 이 영장 청구였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 수명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군요, 포인트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기각 사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 이 공수처 자체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을 수도 있고 네. 혐의 서명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관련자들과 관련한 이 수통의 영장을 청구한 거고 그리고 그 해당 관련자 중에 일부가 혐의 소명이나 아니면 영장을 청구할 만한 필요성이 부족해서 기각된 것이라면 예.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 부분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법조인으로서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각 사유 또 영장 실물 또 어떤 내용의 기각 사유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 측이 이 공수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오늘 윤곽근 변호사의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실은 영장 실물 그 자체를 좀 상세히 공개해야 공처가 어떤 고의로 공문서를 어떤 변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뭐 명예훼손이나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이 표면적인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예를 들어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진행됐고 25일에 이제 마지막 변론 기일이 잡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1번의 변론 기일이 탄핵 심판 심리가 적당히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11번의 변론 기일이 부족함은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윤곽근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장 문제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는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은 헌법재판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지금에서의 영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 여기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닐까 싶고요. 헌법재판의 11번의 변론 기일은 특히나 이제 추가적으로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의 기회를 더 준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윤석열 대통령 측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 기회를 더 줘서 부른 증인을 한 번 더 부른다거나 아니면 기각했던 증인을 다시 채택한다던가 했던 어느 정도의 공정함을 기울이기 위한 노력은 한 것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 메모를 심판정에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그간 제기됐던 의혹이 좀 풀렸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어제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이 메모 작성 시기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이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메모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헌재에서는 아직까지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논란이 됐던 메모의 이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즉 증거로서의 채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메모라 함은 형사재판에서는 일종의 진술서로 보는데요. 예. 그 진술서가 증거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서면을 작성한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을 해서 그 메모를 내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 맞고 어떤 경위로 이 메모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메모의 주된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이 작성했다라는 것이어서 그 작성자인 보좌관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메모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예. 따라서 메모에 대한 증거 능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지만 홍 전 차장의 이 증언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신빙성 여부는 또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메모가 설사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홍 전 차장의 주된 이 본질적인 이 증언은 사실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두 번째는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 이 두 가지의 증언은 사실 일관되게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메모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엔 형사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 대한 거는 빨리 끝났고 구속 취소 신문은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됐는데 구속 취소에 대한 여부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어제 이제 형사재판에 재판관들도 열흘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예. 검찰 측에도 그렇고요. 또 윤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열흘 이내에 이 구속 취소에 관한 특별한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의 형태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예. 아마 열흘, 그러니까 즉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서면이 제출되고 나서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양측에서 언제 서면을 제출할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윤곽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은 분명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고 다만 그게 윤 대통령에 대한 단독 영장이라기보다는 관련자들도 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영장의 기각 사유가 이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취지의 기각 사유라면 이것은 구속 취소 청구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지금 그 7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재판 기록들을 좀 빠르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된 영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것들을 이 구속 취소 청구를 지금 심리할 재판관들에게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예. 구속 취소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로 입건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 혐의로 형사소추가 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윤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경찰에 오늘 입건됐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온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죄명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소추, 즉 공소제기,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 상황은 이 헌법재판의 결과에 좌우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파면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의 신분을 잃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통령 경호처에 관련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등의 또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헌법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최종적인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언제가 될까요? 네, 저는 중대 변수가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듭니다. 첫 예. 번째는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그 사이에 임명이 될 경우에 이 판사가 경질, 판사의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론 전차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재판 선고 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온다,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판사 경질로 인한 재판부 구성 변화로 인한 이 공판 갱신 절차로 인해서 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게 한 가지의 변수고요. 예. 또 다른 변수는 제가 오늘 윤곽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들었던 것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이 이 형사재판 관련한 기록 7만 장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형사재판 기록에서 유의미한 참고인의 진술 조서가 나온다고 하면 이를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에 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재개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형사재판 기록을 봤더니 헌재에서 채택하지 않은 형사재판 수사 기록 중에 이러한 참고인이 있더라. 이 참고인의 진술은 지금까지 나왔던 증언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서도 증거로 채택함과 더불어서 이 증인을 직접 신문해야 한다라면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네. 그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변론 종결 후에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